1950년 9월, 한반도는 핏빛으로 물들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군의 거침없는 진격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고,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죠. 전쟁 발발 후 불과 2달여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과 유엔군은 압도적인 적의 공세 앞에 속절없이 후퇴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만을 겨우 사수하며 한반도 대부분의 영토가 공산화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를 펼쳐보면 붉게 물들어가는 한반도의 모습은 절망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아군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보루는 오직 낙동강 방어선뿐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길게 이어진 이 최후의 전선에서는 매일같이 피를 말리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사력을 다해 적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지만 한계에 달한 병력과 보급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죠. 낙동강 전선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회의실은 깊은 비장함과 함께 무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이 암담한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찾았지만 좀처럼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장군이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할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었죠. 그는 이 절망적인 전황을 한 번에 뒤집을 기상천외한 역습 계획을 주장했습니다. 서해의 작은 항구 도시, 인천에 상륙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회의실을 순식간에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장군들은 그 계획이 너무나도 무모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무려 5,000분의 1이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성공 확률을 이야기했죠. 도대체 왜 이토록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을까요? 인천은 상륙작전의 성공을 가로막는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천 앞바다는 수심이 극히 얕고 좁은 수로로 이루어져 있어 대규모 함대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높은 조수간만에 차는 상륙시간을 하루에 단 2시간, 그것도 만조 때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짧은 시간을 놓친다면 상륙함들은 갯벌에 갇혀 적의 손쉬운 표적이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더욱이 북한군은 이미 인천 해안에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죠. 좁은 해안선과 복잡한 지형은 상륙부대의 기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그 어떤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그는 반대하는 장군들을 향해 그렇기에 적이 전혀 예상치 못할 곳이 바로 인천이다 라며 자신의 논리를 역설했습니다. 적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곳을 찔러야만 이 절망적인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굳건한 신념이었습니다. 그의 강철 같은 의지와 끈질긴 설득은 마침내 유엔군 수뇌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지도 위에 인천을 향한 위험천만한 화살표가 그려지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모한 도박 중 하나가 현실의 문턱을 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적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동시에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엑스레이 작전이었습니다. 켈로 부대, 케일로 부대, 소속의 용감한 첩보 요원들은 목숨을 걸고 인천과 그 주변 지역에 잠입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조수간만의 차를 역이용해 밤에 몰래 침투하여 해안선의 지형, 적의 병력 배치, 방어시설의 위치 등 상륙작전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은밀하게 수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작전의 성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군을 기만하기 위한 대규모 양동작전인 림팔 작전도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엔군 함대는 실제 상륙 지점인 인천이 아닌 동해안의 삼척근해에 대거 나타나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칠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한포 사격을 퍼붓고
병력을 상륙시키는 신용을 하며 북한군의 시선을 동해안으로 돌렸죠. 이 정교한 기만 작전은 북한군 수뇌부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고 그들은 귀중한 병력을 삼척으로 이동시키는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륙 지점은 물론 상륙 시기까지도 모든 것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운명의 작전 개시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엔군 병사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결연함과 함께 한반도의 미래를 짊어진 비장함이 감돌았죠.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인천 앞바다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대한 함대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죠.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수많은 상륙함들이 새벽 안개를 뚫고 험난한 조류를 가르며 약속의 땅 인천 앞바다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는 냉혹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병사들은 오직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가장 먼저 공격이 집중된 곳은 바로 월미도였습니다. 인천 상륙의 교두보이자 북한군의 강력한 요새였던 이곳을 점령하는 것이 상륙작전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과제였으니까요. 새벽 5시 30분, 미 해군과 공군의 엄청난 포화가 월미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섬 전체가 불바다로 변하는 듯한 맹렬한 공격은 북한군의 방어선을 무력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불을 뿜는 듯한 장관 속에서 병사들은 상륙정에서 내려 사다리를 타고 가파른 해안을 기어올랐습니다. 적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마침내 월미도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죠. 불과 몇 시간 만에 월미도는 유엔군의 수중에 들어왔고 인천 상륙의 첫 관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월미도 확보 후 본대가 인천 항구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썰물대가 지난 뒤 밀려오는 높은 조수를 이용해 수많은 상륙함들이 인천 내항으로 진입했죠. 병사들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륙정을 타고 해안으로 돌진했습니다. 곳곳에서 적의 사격이 빗발쳤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내 인천 해안은 병사들의 함성과 총성으로 가득 찼고 치열한 전투 끝에 유엔군은 빠르게 교두보를 확보하고 내륙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성공의 궤도에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천을 넘어 서울로 향하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북한군은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병력을 돌린 상황이었고 유엔군의 기습적인 상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니까요.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유엔군은 불과 며칠 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9월 28일 서울중앙청의 태극기가 다시 휘날리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수도를 다시 되찾은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전세가 한순간에 뒤집히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죠. 낙동강 방어선에서 풍전등화 같던 대한민국의 운명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이 놀라운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유엔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되었죠.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전세 역전의 기회를 잡은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죠. 하지만 기쁨과 희망 속에서도 또 다른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향한 진격은 새로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으니까요. 인천 상륙작전은 분명 전쟁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승리였지만 동시에 한국전쟁의 복잡한 양상과 끝나지 않은 역사의 무게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성공이 진정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유엔군은 사기가 충천의 북쪽으로 진격할 수 있었죠.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의 꿈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38선을 넘어 평양을 탈환하고 마침내 압록강까지 진격하며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의 행진은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으니 바로 중국의 개입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유엔군이 압록강 국경선에 가까워지자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승리의 기세에 들뜬 유엔군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1950년 10월 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야간 기습 공격과 인해 전술로 유엔군을 맹렬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극적으로 뒤바뀌었던 전세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유엔군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역습에 직면했고 결국 남쪽으로의 퇴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흥남 철수와 같은 처절한 후퇴 작전 속에서 한때 통일을 눈앞에 두었던 희망은 다시금 좌절로 변하고 말았죠. 이처럼 인천 상륙작전은 분명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위대한 승리였지만 동시에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고 길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전의 성공이 가져온 희망의 빛 뒤에는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역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는 분명 값진 것이었지만 그 승리가 불러온 북진은 또 다른 강대국의 개입을 초래하며 전쟁을 예측 불가능한 미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을 수복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의 전개는 단순한 승리로 끝나지 않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전은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환호 속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거대한 파장이 한반도 전체를 덮쳤고 이는 3년이 넘는 전쟁과 이후 70년이 넘는 분단의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단순히 군사적인 성공을 넘어 국제정치의 냉혹함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불가능에 가까웠던 승리가 또 다른 절망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셈이죠. 이처럼 인천 상륙작전은 인간의 용기와 치밀한 전략이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이로운 순간인 동시에 한반도의 운명이 갈렸던 그 전율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역사의 무게를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 군사적 성공만을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작전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조명하며 역사의 아이러니와 선택의 무게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했던 용감한 이들의 희생과 더불어 그 이후 한반도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분명 대한민국을 구했지만 북진이라는 선택은 새로운 위협을 불러왔습니다. 과연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위협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